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31일) 월요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등 15개 단지인데요. 설계부터 시공, 감리, LH의 관리 감독 등 전 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됐습니다. LH가 발주하고 한라가 시공과 감리를 맡아 5월 말 입주가 시작된 수원 당수지구 A3 블록입니다. 수평 기둥인 보가 없이 기둥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인데 같은 구조로 지어졌다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검단 LH 아파트처럼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이 있는 LH 발주 아파트 91곳을 조사해 보강 철근이 부족한 15곳의 이름과 시공, 감리사를 전면 공개했습니다. 입주가 끝난 파주 운정의 1,448세대, 남양주 별내의 380세대 등 5곳과 입주 전인 양주 회천의 880세대, 광주 선운의 606세대 등 11,000여 세대 이상입니다. 무량판 구조는 보강철근으로 기둥 주변을 단단히 고정하는 게 필수인데 적게는 6개, 많게는 100개 이상 기둥에서 철근이 누락된 게 밝혀졌습니다. 특히 양주 회천 A15 블록은 154개 기둥 전체에서 보강철근을 빼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또 다른 일부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 조치를 진행하여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 장관은 철근 누락 LH 아파트와 관련해 책임자에게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리고 고발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기둥 부분이 문제가 될 뿐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105곳과 이미 준공된 188곳 등 민간 발주 아파트 293곳도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기관을 통해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규정입니다. 무량판 구조는 보가 아닌 기둥의 콘크리트 천장, 즉 슬래브를 지탱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기둥 위에 수평으로 볼을 설치해서 천장을 받치는 기둥식 구조 공법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볼을 빼고 슬래브를 두껍게 만들어 기둥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 공법이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가 없는 만큼 시공비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고 내부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확한 구조 설계와 슬래브에 충분한 철근을 넣는 게 필수적인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보다는 설계, 시공, 감리 등 각 단계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건설 시스템의 종합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량판 구조의 구조안전 심의 절차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안전도 비상입니다. 작업 중 쓰러지거나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의 한 유명 대형마트. 지난 6월 주차장에서 카트를 옮기던 20대 직원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주차장 온도는 바깥보다 높았고 냉방시설조차 부족했습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노동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8월 한 달간 폭염 총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폭염에 대비한 상황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형마트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서는 사고 원인과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주요 대형 물류센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의 이행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야외 공사 현장 등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건설 현장에 폭염 시 법정 휴게 시간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한 20-30일 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각별히 행정지도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작업 중 폭염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의심돼 고용노동부가 조사 중인 노동자 사례는 올해만 해도 최소 4명에 달합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한편 같은 날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시작됐죠. 전 세계 158개 나라에서 모인 청소년 4만 3천여 명이 전북 부안군 새만금 부지에 모였는데요. 하지만 뜨거운 날씨 속에 온열 질환을 호소한 참가자들이 이날 하루 동안만 400여 명에 달해 안전한 대회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6개월 만에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는 날도 나왔는데요.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가 하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주째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 5천여 명. 6월 넷째 주 16,000여 명이던 것이 5주 만에 2.8배로 늘어난 겁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5만 7천여 명까지 치솟았는데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은 건 1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중순 확진자가 하루에 최대 7만 6천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연 감염과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로 인한 면역 감소, 단계 하향 이후 마스크 미착용, 더위로 인한 실내 생활 증가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등 방역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4급으로 낮아지면 병원급 기관 등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리는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4급 전환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유행과 방역 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보호를 고려해 병원에서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소연입니다. 삼 일 목요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20대 남성으로 일면식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모두 1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요. 신림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13일 만입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쇼핑몰 안을 배회하던 한 남성. 이내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쇼핑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이제 우르르 오길래 연예인인가? 이러고서는 이제 좌우 보다가 두 명이 이제 찔려서 누워 있고 이제 한 사람 남자가 그 사람들 다니면서 칼로 찌르더라고요. 지하철역과 맞닿아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쇼핑몰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진 건 퇴근 무렵인 오후 6시쯤. 피의자는 범행 직전 승용차를 타고 인도로 돌진하기까지 했습니다. 피의자는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들이받은 뒤 한층 내려가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의자는 신고 6분 만에 사건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지만 모두 14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CCTV 분석 결과 20대 초반 남성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실시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소지영입니다. 무서워서 이제 이런 번화가나 이런 곳에 외출하기가 좀 너무 무섭고 당분간은 좀 외출을 삼가해야겠다.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사고였구나 생각을 하니까 정말 섬뜩하고 무서웠죠. 지난달 18일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2년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 수사에 더해 교육당국의 조사까지 진행됐는데요. 4일 금요일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약 2주간 벌인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약 2주간의 합동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서희초 입장문과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확인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고인이 학급 내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고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힘들어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기 초부터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두 학생이 있었고 학생부 입력 등 학기 말에 업무가 많았다는 겁니다. 학생 2명이 실랑이를 벌이다 한 학생의 이마가 연필을 긁힌 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학생의 부모가 교인의 개인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동료들은 고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것에 불안감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교육부는 번호를 알아낸 경위와 통화 내용에 대해선 교육당국이 조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인과 관련된 업무용 PC, 학급 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된 상황이어서 조사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족 측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가족 측에서는 전혀 이 내용은 납득할 수가 없다. 또 이건 허술한 자료다. 엉터리 자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미 언급됐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부실한 자료라는 지적입니다. 교육당국의 조사 결과에 대해 교원단체들도 입장문을 내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폭염에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나요? 온열질환 응급 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란 말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 주 TF를 꾸리고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들려온 또 다른 소식.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수백 명이 온열 질환에 호소했습니다. 곰팡이 핀 달걀과 열악한 화장실 등 부실 논란이 끝없이 일고 있죠. 축제 하나 관리 못하는데 거대한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나 자연스레 의문이 남는 한 주. 잼버리 참가자들은 축제가 생존 게임이 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생존 게임, 우리나라 미래 모습이 돼선 안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